안녕하세요, 너시입니다. 이번에는 인켈에서 나온 AX7R NK2를 부품용으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풀리캡을 해버렸습니다. 이 앰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켈에서 만든 앰프 중에서 원가 절감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RX7R을 크게 좋아하진 않고요. 왜냐면 그 톤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이 빠져 있고, 그리고 좌우 편차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기능도 빠져 있습니다. 스피커 출력도 그 한 조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켈 앰프 같은 경우에는 AB 조를 해서 두 조가 지원이 되죠. 근데 이 RX7R 같은 경우에는 한 조만 지원을 하고요. 발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디자인 자체를 조금 슬립하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좋은데, 사실 방열판의 크기도 기존 방열판의 70% 수준에서 또 방열판 또 잘라버렸기 때문에 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리고 이 기판 하부에 보면 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약간 기판이 조금 열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를 입게 되면 패턴도 아마 좀 문제가 생길 거고요. 기판의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방열판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인켈 7010의 방열판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부품용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크기를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폭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가 이 높이가 이제 100mm입니다. 100mm인데 RX7R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70mm입니다. 약 30% 정도 잘라버렸죠. 디자인 때문에. 평활단 캐패시터가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열판 높이에 거의 맞춰가지고 부품도 선택을 했는 것 같고요. 평활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설계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앰프를 봤을 때 일단 디자인부터 해두고 이 부품을 맞춰라 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앰프의 높이 자체가 30% 정도 작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슬립합니다. 모양이. 이 슬립한 만큼 방열판의 크기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열 때문에 약간 이슈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높이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평활 캐패시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 평활 캐패시터의 내압이 50V입니다. 50V인데 제가 도면을 찾아보니까 이 평활단에서 나오는 그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39.6V 슬러시 31.5V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대 전압을 39.6V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회로에 설계를 했을 때 피크 전압은 VRMS가 39.6V니까 나누기 0.707을 하게 되면 V 피크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6.01V가 V 피크 전압이더라고요. 31.5V를 했을 때는 44.56V가 V의 피크 전압입니다. 근데 내압을 보면 50V고요. 그 피크 전압보다 이제 낮죠. 낮으면 서지 전압이 들어왔을 때 아마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자 쪽에 설계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보통 안전율을 2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회로의 최대 전압이 39.5V니까 곱하기 2에서 40V라 보고 이제 내압이 80V 정도의 캐패시터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 지금 넣는 캐패시터의 내압을 보면 50V죠.
설계하시는 분이 고민이 참 많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었는 게 이 높이에 카패시터를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디자인부터 해놓고 회로는 끼워 넣어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부품들이 실장되어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탓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저항들도 보통 4분의 1W 저항을 쓰는데 5분의 1W 저항을 썼더라고요. 작은 저항을 썼죠. 어떻게 해서든 회로를 꾸며야 되니까 이것도 좀 선택하는데 좀 힘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와중에도 이 RX7 앰프에 아이덴티티죠. NKT 필링 커패시터를 썼는 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불만스러운 게 세시를 보면 인켈에서 이런 세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인켈 셰시들을 보면 플라스틱을 사용했는 경우가 없는데 이 RX7R 같은 경우에는 전면 세시가 스틸이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을 하면 아마 강성에 문제가 있고요. 앰프를 크게 자주 들거나 옮길 리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드는 순간에도 비틀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당시 앰프들을 보면 이제 쌓아서 올린단 말입니다. 쌓아서 올리게 되면 이 하중이 앰프에 집중이 되는데 그럼 이제 플라스틱 판넬이 금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금이 간 그 RX7을 꽤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충격에도 약하기 때문에 꽤나 또 잘못한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나는데 앞단에 이제 플라스틱을 대놓으면 단열재 역할을 해서 방열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양전원을 공급하는 레귤레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18V 플러스 마이너스 18V를 공급하는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이 레귤레이터에 방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열판을 제가 달아줬고요. 근데 이쪽 방열판을 달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점퍼핀하고 간섭이 일어납니다. 방열판을 다실 때 점퍼핀하고 이 겹치지 않게 달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잘못하면 또 쇼트가 나서 또 회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레귤레이터에 방열판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단점이 뭐냐면 이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 셀렉터 같은 경우에 일단 부품을 구할 수가 없고요. 단종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 50개 정도 포인트를 납을 제거를 하고 셀렉터를 탈거한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가 않고요. 마이컴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칠합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하는데 셀렉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 인티 앰프로 사용을 해보자. 소스는 하나만 받는 앰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마이컴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원단 릴레이를 항상 그 온 시키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상에 메인보드 회로에 전원을 항상 공급하는 상태를 만들었고요. 소스 입력 단자에서 바로 볼륨 단자 쪽으로 신호를 줘서 구동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피커 프로텍터 보드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구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은 저는 실패를 했고요. 구동은 되는데 스피커 프로텍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텍터 보드를 설치했음에도 폭노이즈가 나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셀렉터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앰프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NK2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가 원래 두 개가 있습니다. 양전원 공급하는 트랜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원가 절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별 그건 아니지만 두 개가 있었을 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면 이거 통째로 바꿔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NK2 모델의 전원 인가하는 방식이 이전 모델하고 다릅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셀렉터를 조작을 해줘야지만
앰프의 전원을 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은 과정인데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 올리면 바로 앰프가 켜지는 형식이었습니다. 대신 그 전원이 텍 스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약했는데 NK2 모델에서는 그냥 일반 푸시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내구성을 높인 거는 괜찮은데 이 전원을 켜려면 한 번 더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좀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가 이 앰프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이 간소화되면서 이쁘다는 게 장점이죠. 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노브들도 없어지고 밸런스 노브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여타 잡다한 기능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깔끔합니다. 이쁘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중고음은 또 잘 나오는데 저음이 조금 약한 것도 이 앰프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장점보다는 이제 단점이 많은 앰프네요. 이쁜 것 빼고는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앰프고요. 대신 이 필름 콘덴서들을 썼는 거는 인켈 앰프에서 최상위 모델을 빼고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리캡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앰프의 문제가 이 발열 이슈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발열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카패시터들이 내구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85도 카패시터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85도입니다.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105도 사양의 카패시터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리캡을 할 때 대부분 이 파워단 쪽은 삼형에서 나온 105도 사양의 카패시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카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카패시터를 사용을 했고요. 이 제품은 비쉐이 제품이고요. 그리고 커플링은 이 앰프에서 총 4개가 사용이 됩니다. 독특하게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프리단이고 이쪽이 파워단입니다. 커플링의 위치를 보면 C313이 어디냐면 이 볼륨단 아래쪽에 하나하고 그리고 이쪽 제가 필름 카패시터를 실장에 넣었는데 이 아래쪽이 C313입니다. 근데 하나는 이 볼륨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서 제가 멀리 좀 붙였고요. 두 개를 같이 올려보니까 노이즈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리를 해서 부착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위치가 파워단으로 들어가는 카패시터가 있습니다. C412 카패시터인데 여기는 10 마이크로페럿이죠. 프리단에는 4.7 마이크로페럿을 사용을 했고요. 파워단에는 10 마이크로페럿의 카패시터를 커플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 셀렉터 아래쪽에 여기가 커플링이고요. 그리고 셀렉터 요 끝단 쪽이죠. 요 아래쪽이 커플링의 위치입니다. 여기는 제가 필름 카패시터를 사용하지 않고 리치콘에서 나온 오디오용 카패시터로는 가장 최상위 등급이죠. 리치콘 KG 일명 뮤즈라고 하는 카패시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용량은 10 마이크로페럿인데 이거는 샘플로 보시고요. 리치콘 뮤즈죠. 이 카패시터 특징은 중력대와 이제 저역대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파워단에도 필름 카패시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필름을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 좀 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해로 변경을 했고요. 전해 중에서도 뭐 중역대와 저역대의 질감이 좋은 리치콘 뮤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다른 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마 손댔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세븐알 같은 경우에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이 카피시터 아래쪽에 AU라고 기입을 한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디오용 카피시터를 사용을 해라 라고 해서 도면에 AU라는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인켈 도면 중에서 이렇게 AU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면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설계하시던 분이 기존에 설계하시는 분하고 조금 이런 좀 다른 분이 이제 좀 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굉장히 좀 꼼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AU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듣는 게 이 점퍼핀이 굉장히 많죠. 앰프에 보면 점퍼핀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전해가 이게 터지게 되면 전해액이 나와서 이 리드를 부식을 시킵니다. 제가 받았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리드 곳곳이 좀 부식이 돼 있었고요. 저항도 부식이 되다 못해서 거의 녹이 쓰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게 툭 건드리니까 리드가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점퍼핀을 저는 조금 다른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은을 썼고요. 925 은을 사용했습니다. 직경은 0.7mm 은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강도는 소프트 와이어를 썼습니다. 아마 순도가 좀 더 높은 은 같은 경우에는 더 무릅니다. 합금으로 보통 구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은의 함량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연질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식된 점퍼핀 같은 경우에 저는 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은을 사용해서 다시 보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릴레이에서 스피커 출력단으로 가는 이 사이에 점퍼핀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은을 사용해서 출력단으로 갈 수 있게, 스피커 출력 포트로 갈 수 있게 바꿔줬고요. 소스를 입력하는 부분에도 전부 점퍼핀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와 은으로 점퍼핀을 바꿨습니다. 음질에 조금 저는 효과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BT298을 할 때도 이제 점퍼핀을 은을 써서 저는 바꿨었고요. 그 정도로 효과는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팁이라고 하면 좀 팁일 것 같고요. 이 파워단 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5도 내압을 가진 내열 성능을 가진 커피시터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삼형 커피시터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도 삼형에서 나온 105도 사양의 커피시터를 사용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감성적으로는 커플링 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디오용으로 나왔는 걸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쪽은 조금 양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커플링으로 사용하는 커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음질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바꿔서 한번 들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음색을 가진 카피시터로 바꿔가지고 달았습니다. 프리단 같은 경우에는 비쉐에서 나온 NKT 1813 4.7 마이크로페럿 카피시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10 마이크로페럿 니치콘 뮤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선된 부분이 전원 연결단을 일반 IC 단자로 바꿨습니다. 기존 단자는 그냥 외부에서 다른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단자가 있죠. 근데 기판에서 제거를 했고요. 제거를 하고 이 볼트 체결식 IC 단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을 쓸 수가 있으니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사실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건 아니고요. 배송 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원 케이블이 잘렸습니다. 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관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은 그라운드 선인데 1점 접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라운드를 따와서 연결을 해줬고요. 이렇게 하면 오디오용 전원을 사용을 했을 때 약간 노이즈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가 제가 뭐 리캡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평활회로 뒤쪽에 필링 커피시터 두 발을 설치를 했고요. 0.1 마이크로페럿 필링 커피시터를 연결을 했습니다. 리캡을 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았고요. 대신 발열이 조금 걱정이 돼서 리캡을 다 해줬습니다. 고철상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재활용장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앰프를 가지고 뭐 자랑을 하느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물건이 어떤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앰프는 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나온 앰프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물건들도 그 시대에 나온 물건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행복했던 시절의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제가 듣던 음악을 그 시절에 기기로 듣는다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거든요. 저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서 이런 뭐 남들이 생각하면 버리는 앰프를 고쳐서 쓰고 있고요. 그게 저한테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시오에서 나온 데이터뱅크인데 80년대에 나온 시계죠. 저는 이 시계를 92년도에 거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고 정말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30년이나 됐죠. 저 학창시절에 그때 나온 시계인데 당시에 뭐 집에 부모님들이 외국 갔다 오시면 선물로 뭐 이런 시계를 갖다가 사오신 기억이 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요즘 세대 친구들 보고 이런 시계 끼라고 하면 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 시계는 지금의 아이폰과 같은 그런 물건이었고요.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 시계니까. 데이터뱅크를 좋아해서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는 안 넣습니다. 이 배터리가 나가면 다시 끼고 싶은 모델에 배터리 넣어서 또 한번 껴볼 생각이고요. 이런 골동품 앰프를 만지는 것도 저는 이 시기에 기기를 살려서 듣는 게 저한테는 행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건 뭐 오래된 앰프고 골동품인데 이런 걸 갖다가 쓰레기 같은 걸 왜 가지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뭐 상향도 다 다르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길어졌네요. RX7을 혹시라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NK2 모델보다는 그 전에 나온 오리지널 7R 모델을 구하셔가지고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나쁘지 않은 앰프인 것 같긴 합니다. 단지 좀 원가 절감이 좀 많이 됐다 라는 데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보다도 뭐 외관이 뭐 일단 이쁘니까 뭐 보는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디자인에 비해서도 뭐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